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핵형, 그리고 핵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핵형과 핵상은 엄연히 좀 달라요. 핵형은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미경을 통해서 내가 유전자의 혹은 염색체의 모습을 관찰하는 것을 우리는 핵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핵상은 무엇이냐면 이제 짝꿍이 있느냐 없느냐, 아빠가 준 거 엄마가 준 그 각각의 상종 염색체가 함께 존재하는지 혹은 이제 각각 떨어져서 하나만 존재하는지 그것을 구별하는 걸 이제 핵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핵형부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형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겼느냐. 그래서 이제 세포 안에 생명체들의 세포 안에 모든 염색체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염색체들의 형태를 보는 거죠. 그래서 숫자나 모양이나 크기를 보는 것을 우리는 이제 핵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얘네들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사용할 거냐면 현미경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 현미경을 사용해서 핵형을 분석하는 것을 아래쪽에 핵형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핵형 분석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조금 쉽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징만 알아두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두 번째, 자, 같은 종이에요. 사람이면 사람끼리 혹은 개면 개끼리, 원숭이면 원숭이끼리 이렇게 각각의 같은 종끼리는 이 핵형이 같아요. 대신 무엇이 예외적이냐면 성염색체가 다르죠. 성염색체만 예외적이고 상염색체들은 모두 다 같다. 여러분들과 선생님의 핵형, 염색체의 숫자, 모양, 크기는 서로 상염색체는 같아요. 대신 이제 남성과 여성에서 남성은 XX 그리고 남성이 왜 XX야? 여자가 XX, 그 다음에 남자는 XY로 이제 성염색체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다른 상염색체들은 모두 다 같다. 만약에 내가 핵형 분석을 했는데, 이 염색체의 숫자가 다르다던가, 아니면 모양이 같지만 모양이 다르다던가, 아니면 크기가 다르다던가, 이렇게 된다면, 아, 이건 다른 종이구나,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종이 다르면 수가 같더라도 크기나 모양이 다를 수가 있다. 이게 다른 종임을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핵형 분석을 합니다. 이 핵형 분석은 현미경을 통해서 한다고 얘기를 했고 핵형을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기나 모양이나 숫자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들이 이제 우리 핵형 분석이다. 수까지 쓸게요. 자, 수를 알아보는 게 핵형 분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핵형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앞서서 얘기했듯이 우리 이 성별 염색체 수준, 이제 어떤 종이냐 혹은 같은 종이냐 다른 종이냐 이런 거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염색체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XY라고 하는 이제 서로 다르게 생긴 상종 염색체가 있으면 얘는 남성, 그 다음에 XX로 모든 염색체가 다 똑같으면 이제 여성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염색체 이상 돌연변이나 아니면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 두 가지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염색체 이상 돌연변이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염색체에 의한 이상의 질환을 알아낼 수가 있다. 핵형 분석을 통해서. 자, 이런 질환들이 무엇이 있냐면 염색체의 숫자가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은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47개다. 그러면 그것은 염색체가 하나 더 많은 거죠. 내가 풀어 헤쳐가지고 똑같이 생긴 염색체들끼리 같은 쌍으로 쭉 나열을 해봤을 때 사람은 23쌍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23쌍 중에 하나의 쌍이 3개가 짝꿍이 된다면 이것은 유전자가 아니라 염색체에 의한 질환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하나, 상동 염색체가 이런 식으로 생겼죠. 서로 같은 모양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일부가 댕강 잘려져서 나간다거나 아니면 이 부분이 더 붙는다거나 아니면 이 부분이 서로 위아래가 전환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관측을 했을 때 염색체의 모양이 달라졌다라고 한다면 이 달라진 모양에 의해서 내가 질환이 나타날 수 있고 유전자 발현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염색체에 의한 질환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구조나 숫자나 구조의 이상에 의한 염색체의 질환을 우리가 핵형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를 했듯이 조심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유전자 질환도 나와요. 우리 유전자 질환도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이 유전자 질환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유전자는 여기 염색체의 전체 중에서 아주 눈곱만큼을 우린 유전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유전자가 바뀐 것을 유전자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전자 이상에 의한 질환. 그런데 이것은 현미경을 통해서는 이 눈곱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미경을 통해서 보는 우리 핵형 분석은 염색체 수나 구조에 의한 이상만 볼 수 있지 유전자는 볼 수가 없다라는 거 하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 핵형 분석은 언제 더 잘 볼 수 있냐면 분열기 중에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누게 됩니다. 그중에서 중기 때, 두 번째 세습관이죠. 중기 때에 염색체들이 꽁꽁 뭉치고 그 다음에 아주 관찰하기 좋게 적도면에 일렬로 나열이 돼요. 그랬을 때 내가 염색체들을 조금 더 관찰하기가 쉽겠죠. 막 섞여 있을 때보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중기 때의 세포를, 분열기의 중기 때의 세포를 가지고 염색체에 의한 핵형 분석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핵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핵형 분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 분석에 대한 내용을, 이 개념을 가지고 문제에 적용시키는 방법은 뒤에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그 다음 더 중요한 내용이 이 핵상이에요. 핵상은 상독염색체가 있느냐 없느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요. 일단은 뭐 사람은 일단 핵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EN은 46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일단 여기에 있는 이 N 이게 바로 핵상이라는 거죠. 상독염색체가 서로 존재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가 준 거, 엄마가 준 거 두 개가 한 쌍이 되어서 이제 염색체를 이루고 있으면, 쌍을 이루고 있으면 그것은 EN의 핵상을 갖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것에 반해서 이제 아빠가 주든 엄마가 주든 무조건 같은 모양, 같은 크기의 염색체가 한 개만 존재한다. 그것을 N이라고 하죠. 상독염색체가 없는 상태. 그래서 N과 EN을 알아내는 것이 바로 이제 핵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하나 더불어서 문제에서는 더 뭘 물어볼 거냐면 염색체의 개수를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EN은 46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염색체가 46개가 있어요. 그 46개의 염색체들을 셀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DNA량도 알고 계셔야 돼요. DNA량을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내가 복제되기 전에는 DNA 상대량이 46이었는데 복제를 하고 나면 데칼코마니처럼 2배가 되죠. 그래서 그 DNA량은 46이 아니라 92가 되는 거예요. 상대량이. 자, 그렇게 늘어나는 것들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DNA량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염색체의 개수라던가 아니면 상독염색체가 있는지 없는지 이 세 가지를 핵상 분석이라고 해서 핵상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해서 이거 세 가지를 기억을 풀어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얘네들을 풀어내는 방법들을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것을 예로 들고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핵상을 얘기를 할 겁니다. 전체를 다 지우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핵상부터 펜을 눌러야 되죠. 자, 핵상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문제에서 핵상을 물어보게 돼요. 그러면 상독염색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핵상을 내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 N인지 EN인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관측해야 되냐면 상독염색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관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독염색체가 있으면 EN, 없으면 N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돼요. 3N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그냥 생명과학 원에서는 N과 EN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염색체 수를 물어볼 거예요. 염색체 수, 핵상, EN은 46 했을 때 46, 그게 염색체의 숫자죠. 그래서 이 염색체의 숫자를 이제 우리가 전체 문제에서 세 볼 건데 어떻게 셀 거냐면 무엇을 세는 게 좋으냐면 동원체의 숫자를 세보는 게 가장 좋아요. 동원체의 숫자, 우리 염색체가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에 짤록한 부분, 이 부분을 세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것을 셌을 때 이게 염색체 1개, 그 다음 여기 옆에 또 이렇게 생겼으면 이걸 또 세면서 염색체 2개 이렇게 세주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복제돼서 이런 상태로 존재하면 이거는 염색체 1개예요. 동원체가 1개니까.
복제가 됐다 하더라도 염색체가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한 개예요, 한 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이 전체가 염색체 한 개, 두 개가 되는 거죠. 동원체가 두 개니까. 자, 그래서 염색체는 동원체의 개수를 세줘야 된다. 복제했을 때의 상태, 복제하지 않았을 때의 상태가 유의사항이죠. 자, 그 다음 DNA량을 또 물어볼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무엇을 볼 거냐면 염색 분체의 개수를 셀 겁니다. 염색 분체가 바로 여기에 있는 리본 하나를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평상시에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럼 상대량, DNA 상대량이 1이었어요. 그런데 복제를 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죠. 그러면 DNA량이 2가 되는 거예요. 분체가 2개가 되는 거니까. 대신 복제를 했다고 해서 염색체가 1개에서 2개가 되는 게 아니라 1개 그대로이다. 이 사실이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요렇게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여기에 있는 얘를 가지고 핵산과 DNA량의 상대량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염색 분체 한 개당 DNA량이 1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일단 핵상 염색체 DNA 순서대로 할 건데 핵상 EN인지 N인지 그걸 먼저 맞춰야 돼요. 자, 똑같은 모양과 크기를 갖는 염색체가 쌍으로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아보는 거죠. 일단 초록색 2개, 보라색 2개, 빨간색 2개, 파란색 2개 각각 2개씩 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N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 염색체 숫자를 쓸 거예요. 는 숫자 몇 개냐면 덩어리가 혹은 여기 짤록한 부분이죠. 짤록한 부분들이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요. 8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8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염색 분체를 통해서 DNA량을 얘기를 할 거죠. DNA량 총 몇 개냐면 염색 분체가 8개니까 8 이렇게 써주는 거죠. 이제죠? 자, 그 다음 아래쪽. 자, 얘도 짝꿍이 있는지 먼저 보는 겁니다. 빨간색, 초록색, 보라색, 파란색 각각 짝꿍이 있죠? 그러니까 EN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염색체의 개수 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염색 분체가 위쪽과 다르게 붙어 있어요. 복제된 상태. 그렇다고 해서 염색체의 개수가 한 2배로 늘어나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동원체가 늘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동원체의 개수와 허리 짤록한 것들을 세봤더니 몇 개냐면 8개예요. 복제를 하더라도 핵상은 변하지 않고 핵상 변하지 않고 염색체의 숫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DNA량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DNA량은 염색 분체의 개수를 세라고 했죠. 여기에 한 개당, 염색체 한 개당 2개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16이 되는 거죠. DNA량만 2배가 된 거예요. 복제했으니까. 복제했을 때. 자, 아래쪽. 얘 같은 경우는 짝꿍이 없네요. 색깔이 다른 애들이 각각 혼자서 존재해요. 그러니까 N이요. 자, 그 다음에 염색체 숫자도 덩어리 세면 되겠죠. 동원체 세면 되니까 4개. 그 다음 DNA량은 염색 분체 세면 되니까 얼마? 4.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됐죠? 자, 이런 것들을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볼 거예요. 우리 위쪽에 있는 해경 분석이랑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핵상이 같이 통합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같이 병행해서 공부하는 경험이 될 겁니다.